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2100이 뭐라고 그 시도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즉 외국인들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 같아요. 그래서 뭘 두려워하냐면 금리 인하하는데 혹시 안 할까봐. 그 다음에 미중 간에 협의 다 돼갖고 여러 가지 립 서비스 좋다는데 또 실제 가면 뭔가 노이즈 나올까봐. 그래서 우리 시장은 2100이 지지되면서 가려고 그러면 11월 중순, 제가 한 15일에서 19일을 체크해 드릴게요. 그 사이에 진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런데 가는가? 그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S&P가 3000의 신고가라는데 신고가 의미 두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3000이라는 선. 즉 이게 신고가 치고 이제 쭉 가줘야 돼요. 쭉.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금년 연초부터 4월까지는 쭉 갔습니다. 여기가 2950이에요. 쭉 가다 한번 툭 맞았죠. 여기가 제법 맞았어요. 4월 달에서 6월 달 초까지 2950에서 2750, 200포인트 맞은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 3000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번 맞았어요. 2850까지. 또 갔습니다. 또 맞았어요. 여기는 2900까지 맞았습니다. 요번에도 맞을까봐. 쭉 가다가 퉁, 쭉 가다가 퉁. 이거 겁내는 거예요. 시장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선물 파생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상방 에너지보다는 미국 시장 올라가면 디커브 때리는 에너지가 더 강해요. 오늘도 보세요. 어저께 고점하고 똑같은 고점에서 시가 고가 만들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금리 결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표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 또 애플 실적. 애플의 위치 에너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변동성이 나오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갈자리에 안 가주면 3, 5, 7을 빼봅니다. 3포인트, 5포인트, 7포인트. 그리고 이 7포인트가 붕괴되면 이제 급락장 나와요. 그러면 맥점 보세요. 3포인트가 276.95, 277 라인입니다. 오늘 277.5040까지 죽여놓고 이제 돌렸습니다. 요 5포인트 자리가 아주 중요한 275자리입니다. 요 날 기억나시죠? 10월 24일 삼성전자 죽인 날입니다.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 SK하이닉스의 의미 있는 고점 85,000원, 의미 있는 저점 77,500원. 그리고 이 7포인트 자리가 273자리입니다. 21일 요때도 278에서 한 방에 죽였던 자리입니다. 3, 5, 7입니다. 앞으로 30일과 31일 사이에 이거 공격 하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이 제가 기승전 삼성전자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이 날입니다. 이날 보시면 177만 주를 매수하고 시사를 여러분들 외국인이 매수하면 삼성전자 오릅니다. 이것도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이날 52,500원에서 55,500원을 죽이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미결제 늘리고 그리고 청산하면서 깎고로 올렸죠. 그래서 177만 주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133만 주 되면서 이 낙차가 300만 주 차이고 그 다음에 7만 5천 계약수가 마이너스 1,100개에서 8,000개 계약수.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쟁터의 롱숏에 이용해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분석하지 마세요라고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24일이 중요하라고 그랬죠. 요 날입니다. 장대 음봉 맞고 그러면 의미 있는 저점을 딱 거주세요. 55,000원. 내일 이거 공격 하나 보겠습니다. 무조건 상승하려면 IT 부품단의 순환이 나오려면 55,000원을 지지해야 됩니다. 24일부터 외국인들 보면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로 바뀌었죠. 이거를 메꿔준 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24일 보세요.
그동안은 외국인이 쭉 팔았다가 24일부터 블록딜 77,500원 주고 까꾸로 급등시키면서 매수해주는 이 에너지. 그러면서 미결제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합성된 게 청산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77,500원 하단, 84,500원 상단, 8만 원 중심값 이렇게 잡고 또 변동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보세요. 이게 바뀌어졌어야 됩니다. 코스피가 7조 정도 돼야 되고요. 코스닥이 4, 5조 정도인데 이게 반대 세상이에요. 코스닥이 7조, 6조 4천억. 코스피는 뭐예요? 어저께 3조 8천억입니다. 이 거래 대금으로는 간단히 얘기해서 큰 배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래 대금이 작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패시브 영향력이 더 커져 버리는 겁니다. 시장이 2100에서 막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 유동성 장이니 코스피장 거래 대금 보면 싸그리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제 변수 다 나온 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래서 현대차니, 구경제, 중국 경기 민감주의, 장치산업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배가 떠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래야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래야 뭐 4차 산업이든 IT 부품단이든 이게 추세를 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 두들겨 맞아봐요. 그러면 그동안 급등했던 IT 부품단 대장이 죽는데 개별 종목들 변동성은 장난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전번 주 금요일과 월요일 날 IT 갤럭시 관련주도 팔고 나오세요. 수상합니다. 오히려 짱돌 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파생시장의 매매 에너지 보고 전략을 짜 드린 겁니다. 어저께 급락 나오고 오늘 대반등 주고 또 한 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시장 보면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대형주는 무슨 그리스 신화의 이 시지프 신화? 올려놓으면 다시 퉁 빠지고 올려놓으면 퉁 빠지고 그러면서 종목은 순환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패턴 보이는 종목들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121선을 평균 단가,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세력이나 사모펀드나 개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를 122선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격이 100% 넘어가고 시장에서 뭐 대세 주도주입니다. 테마 속지 마세요. 먹을 거 없어요. 100% 이상 간 거는. 갑자기 뚱 빠져갖고 122선까지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느 단가부터는 위험 신호, 위치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나는 매매 안 해. 이런 전쟁터에서는 그런 전략이 당하지 않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을 겁니다. KMW 7만 원, 그 다음에 또 오이솔루션은 요새 얘기도 안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거 4만 원까지 빠질 겁니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어요. 왜? 이유 없습니다. 요새 그 사모펀드 리스크 때문에 유사 사모펀드 뭐 이상한 관련된 종목들도 X 전략 나오니까 그동안 위치 에너지가 너무 높은 것들은 중심, 올라온 거의 중심까지는 일단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1월 달 실적때 4,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해라 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요새 보시면 암만 추천 많이 나와도 에너지가 안 들어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 조정 들어갈 때 그동안 대타가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KH바텍,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런데 이것도 122선 보세요. 하지마 위치 다 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직 급락, 급등 급락 이런 변동성이 노출되는가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내년 4월 달 총선 테마, 뭐 여러 가지 정책 테마, 실적 테마 아직까지 안 한 것 중에 이렇게 120 밑에서 수렴되고 뭔가 거래가 잔잔하다가 거래가 팍 터질 때 1, 2, 3로 이렇게 이벤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특히 앞으로 장에서 가장 지수 접근보다는 이런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종목들 몇 가지 뭐 SK바이오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특히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SKC 코롱 PI, 삼지전자. 여러분들 SKC 코롱 PI도 이 하단에 27,000원대 제가 샘플링을 갖고 와서 이때는 사지 말라는 재료,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더폰 관련해서 이쪽 필름을 안 쓴다는 동 등등 각종 악재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27,000~28,000원대는 의미 있는 저점이니까 사갖고 35,000원과 7,000원 파십시오.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 얘가 치고 더 가기 위해서는 다음은 삼지전자와 파이 문제 11월 달에 파이를 예를 들어서 파이 문제가 잘 풀려야지. 그렇지 않고 11월 달에 미중 간에 잘 안 돼갖고 그 다음에는 멍한저우가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절차 나오면 5G는 이렇게 빠졌는데 더 빠질 거고 IT 부품단 순환 맥이 끊길 거고 전체적인 시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삼지전자도 지금부터 9,000원까지를 동그라미 걸어놓고 떨어질 때 두세 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 11월 중순까지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 어저께 뉴스에 뭐 이런 기사를 보실 겁니다. 뭐 일감 몰아주기, 뭐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가로등 등등등등 해갖고 뭐 이해 당사자들 라인으로 뭐 한 매출을 그쪽에 몰아줘갖고 뭐 수익이 엄청났다. 근데 주가 한번 관련 주가 보세요. 인스코비. 여러분들 이 주가는 벌써 2017년에서 2018년에 한번 뭐 거의 뭐 엄청난 에너지로 2,000원짜리가 14,000원도 넘어가는 그런 게임 나온 다음에 지금 바닥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왜 나올까요? 오히려 이 뉴스 갖고 이 종목 팔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뉴스 나올 때 시차와 이슈는 이슈로 덮는 건가? 또 뭔가 큰 게 있나? 오히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펀드에는 공식 사모펀드가 있고 비공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결고리,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에서의 여러 가지의 노이즈도 많습니다. 이제 11월 달이면 코스닥 기업 실적 발표합니다. 또 실적 발표 과정에서 이 담보 대출 받은 문제. 간단히 얘기해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는 담보 대출. 옛날에는 개인과 개인 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저축은행도 그거를 양성화시켜서 저축은행을 통한 담보가 있는데 이걸 못 갚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시장에서 강제 매도 나가죠. 또 여기에 또 CB 노이즈가 있고요. 등등 이런 것들이 11월 달에 코스닥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일 평균값에서 너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거는 따라가지 마. 항상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거 한번 시간 관계상 이 격자 모델로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나 지금 딱 보니까 스마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자동차 연결고리 그리고 보안 연결고리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딴 데는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전략에 응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